채권 시장이 패닉이다. 패닉이란 말이 그냥 힘이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가 발작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발작하듯이. 3년물 국채금리가 3.186%입니다. 여러분 3년물 국채금리는요.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리예요. 대출금리의 지표.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게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2.9%대였는데 결국 3%를 넘어버렸어요. 3.186%예요. 3.186%라는 수치는 여러분 굉장히 높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게 9년 9개월. 2012년 7월 11일 날 3.19%가 있었거든요. 그때보다가 지금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3% 넘는 것도 2013년 12월 12일 날 3.006% 이후 처음입니다. 2013년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이라도 한참 전하고 지금 같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시장에 대한 충격 지금 엄청 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요. 당연히 대출금리는 오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국고채 10년물 금리 있잖아요. 이것도 연 3.305%까지 올라갔어요. 이 수치도 말입니다. 2014년 6월 16일 이후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지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네. 그것도 말입니다. 3년물 국채금리하고 30년물 국채금리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3년물이 3.1770%입니다. 그런데 30년물은 3.1390%예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30년 만기 국고채를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9월에 도입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가 올라갔습니다. 최고.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오래 맡겨놓으면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30년을 맡겨놓는데 3년 맡겨놓는 것보다가 이자를 덜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시장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이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미쳤다 이런 얘기. 미쳤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어떤 위험도는 굉장히 커지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채권시장 패닉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요. 적어도 2년 안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거든요. 만약에 2년 안에 경기 침체 왔을 때 그 충격의 도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3월 달에 적어도 8.4%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2월에는 7.9%였거든요. 8.4%면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되면 미국은 금리를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한번 보세요. 당장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0.5%의 금리인데 0.5%씩 빅스텝을 계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한다는 연말까지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3.5%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3.5%까지. 그렇게 되면 금리 발작은 더 커질 거고요. 미국의 금리 발작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는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탈출하는 러시를 이룰 겁니다. 탈출 러시.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우리도 올려야 되거든요. 미국이 빅스텝으로 계속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는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근데 1.25%가 미국이 3.5%가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말입니다. 예,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3%를.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말입니다. 지금 3.1% 성장한다고 하지만 3.1%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1% 성장하기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크라이시스라고. 예, 저는 이코노미 크라이시스, 충분히 경제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채권 시장의 금리 발작은요, 이미 터졌고요. 게다가 장단기 금리의 역전도 터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성장률에도 금이 가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대한 위험도도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월이 위험하다. 제가 4월, 5월, 6월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은 더 빨리 바뀌고요. 시장이 이렇게 더 빨리 바뀌면 바뀌는 그 속도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침체의 늪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충격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처럼 말입니다. 단순하게 경제를 볼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채권 시장의 패닉, 아마 오늘도 패닉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 주식시장까지 패닉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저도 말씀 많이 드렸던 금융위기 충분히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